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제공한 함수,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정의해서 만들어 쓰는 함수, 즉 사용자 정의 함수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함수 사용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함수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함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함수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함수를 만들게 되면 첫 번째 이런 분업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은 메인이라는 함수 하나 안에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수행할 문장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뭐 입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계산 같은 것들 처리죠, 처리 그리고 뭐 출력 관련된 부분들이 다 일어났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메인 함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각각의 기능들 입력하거나 계산하거나 출력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나중에 메인 함수가 아니라 이거를 별도의 함수로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에서 일을 수행하고 그리고 메인 함수는 뭐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이 정도를 담당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나중에 분업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재사용 부분이 생깁니다. 자, 재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입력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메인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 놨으면 자, 여기에서 입력을 할 때 메인에서 입력을 할 때는 메인 함수 하나에서만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받고 처리하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처리하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처리하고 출력하고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입력, 처리, 출력, 그다음에 또 입력, 처리, 출력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을 여기에다 쓰다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죠. 그런데 일부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입력 기능, 처리 기능, 출력 기능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그걸 다 메인에다 쓰지 않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호출해서 쓰면 입력 함수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걸 계속 다시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할 때마다 문장을 다 써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입력 함수를 불러다가 거기에서 다시 입력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또 입력이 필요할 때는 그 입력 함수를 또 부릅니다. 그때그때 계속 새로운 명령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래밍 구문을 즉 함수를 가져다가 재사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역할하는 코드를 반복으로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성한다. 즉 함수의 일부분을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을 해두고 이 부분을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훨씬 단순하고 또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코드 사용도 재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 게 이런 함수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자,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많이 써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했던 함수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함수는 지금 이 함수를 많이 써봤습니다. 즉 우리가 컴파일러, C라는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C 컴파일러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한 함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써본 게 scanf 그리고 printf입니다. 자, 이런 함수들을 많이 이용해 봤는데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과도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함수라고 한다면 처리해야 되는 이름, 함수의 이름과 그리고 그 함수의 매개변수 또는 인수를 전달하는 요소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해야 될 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scanf, printf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미리 제공하는데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 할 때 standardio.h 헤더 파일을 include에 쓰고 있죠. include에서 쓴다는 얘기는 이 standardio.h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내 프로그램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canf하고 printf입니다. 그래서 이 샵 include standard.io.h 파일을 하면서 내가 scanf, printf를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이미 이 안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걸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canf, printf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아도 이미 컴파일러 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합니다. 자, 라이브러리 함수가 풍부할수록 그 프로그램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상당히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많은 언어이고요. C 언어는. 그 외에 뭐 파이썬 같은 언어가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런 언어들은 그 외에도 다양하게 뭐 웹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웹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종류별로 유형별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 유형에 맞춰서 내가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라이브러리가 많이 제공이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용도에 또 특화돼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함수는 내가 선택한 컴파일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다. 자, 그런 게 우리 C 언어에서는 지금 우리가 많이 써봤던 게 scanf, printf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봤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해서, 즉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자가 만들어서 쓰는 함수. 내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즉 사용자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부분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함수를 만들어서 써보자. 자, 이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것들은 예제, 활동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동지에 보면 사용자 정의 함수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여기는 printf 같은 scanf 같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만 가지고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해왔던 예제이고요. 자, 이 프로그램의 동작을 시켜본다면 지금 이렇게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run 해보면 숫자 1이라고 printf, 즉 이미 시스템에 제공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뿌렸고요. 여기에 숫자 10 입력을 해주고, 자, 그리고 scanf로 지금 입력을 받았죠. 또다시 printf에서 숫자 2 했고 scanf로 또 입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20을 입력하면 아래쪽에서 num1, num1이라는 값에 입력되어 있는 10과 20을 더해서 리절트에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메인 함수 안에서 숫자 입력해라 해서 num1에다가 10을 입력받고 숫자 1을 입력해라 하고 num2에다가 20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서 리절트에 넣어주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 안에서 입력과 출력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계산까지 다 일어나서 return 0을 하면서 종료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면 함수가 인티저형, void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티저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리턴하는 값, 반환값입니다. 함수가 끝나고 나서 반환을 해주는데 어떤 값을 반환합니다. 반환하고 종료가 되는데 여기 보면 0이라는 걸 종료를 하죠. 0이라는 걸 종료합니다. 0이라는 걸 반환을 해요. 근데 이거는 또 누구한테 반환하냐면 이 프로그램이 메인.점 예를 들어서 운영인 윈도우라고 한다면 뭐 exe가 되겠죠. main.exe 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실행이 될 건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혼자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10, 20, 그리고 30 하고 종료했죠. 종료했으면 종료했다라고 그 부모 쪽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자, 종료된다 라고 하면서 특정한 값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리턴 값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들어졌거나 나를 호출했던 프로그램한테 나 이제 일 다 했고 이제 종료될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여기에서 값을 반환할 수 있는데 자, return 0이라고 쓴다는 건 특별한 걸 내가 결과를 남기지 않고 나 일단 끝났어. 종료됐어.
라고 알려주는 값입니다. 여기서는 항상 우리가 return 0을 써서 0을 반환시켰죠. 자, 그리고 숫자 0이죠. 그 앞에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자료형이 같습니다. 이거 맞춰줍니다. 그래서 내가 반환하는 건 숫자 0을 반환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반환한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메인 옆에 가로 옆에 항상 함수에 void라고 썼는데 이거는 메인이 실행될 때 누군가한테 값을 전달받느냐 안 받느냐 이겁니다. 전달받지 않을 때. 자, 우리가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할 때 메인한테 어떤 값을 처음부터 주고 시작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메인 함수는 그냥 시작이 다른 값을 전달받지 않고 시작이 되어서 숫자 입력받고 숫자 또 하나 입력받고 덧셈하고 계산 결과 뿌려주고 나 이제 끝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만들어줬던 프로그램한테 반환값 0을 넘겨주고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도 나는 받고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void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한테 값을 받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 받는 값의 자료형과 거기에 관련된 매개 변수를 여기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이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지금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죠.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자, psef라는 명령어는 프로세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프로그램들을 보여달라. 프로세스를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메인이라는 걸 실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main이라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프로세스 id가 있고 얘의 부모 id가 있는데 지금 이쪽입니다. 1번.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메인이라는 프로세스, 내가 방금 실행한 프로세스는 여기 1301이라는 PID라는 걸 가지고 프로세스 id입니다. id라는 걸 가지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호출한 것, 즉 만들어낸 건 누구냐면 1번이에요. 1번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NIX. 자, 이 프로세스가 메인이라는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켜준 겁니다. 호출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return 0이라는 값을 나중에 반환할 거잖아요. 반환하고 나서 종료할 때는 이 메인이라는 프로세스가 종료한 다음에 누구한테 그걸 결과를 보고하냐? 얘한테 보고합니다. 이게 보고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준 부모한테 나 일 다 했고 이제 종료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return 0이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프로세스한테 이 프로세스한테 나 이제 종료돼 라는 거를 0이라는 숫자를 딱 던져주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뭐 컴퓨터과학 시스템 쪽을 더 공부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룰 부분이라서 일단 여기서는 여기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현재는 프로세스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실행 중이라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살아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10, 20 결과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ps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여기 있던 메인이 없어졌죠.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료될 때 본인을 그 프로그램을 호출했던 또는 만들어냈던 생성했던 부모 프로세스한테 특정한 값을 리턴해 주고 끝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 관련된 거를 배울 때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있는 프로그램은 메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능을 한번 쪼개볼 건데 자, 두 번째로 간단하게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티저 메인이라는 함수 외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add라는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형태를 보니까 메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앞에도 인티저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 메인인데 여기는 add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void라고 돼 있었는데 특이하게 인티저 1, 그 다음에 인티저 n이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쪽에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같이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메인 함수를 보면 아까하고 비슷한데 각각의 변수 선언을 해서 리절트 받았고요. 그래서 입력받고
숫자 입력을 2개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여기에서 원래 2개의 숫자를 더했죠. 넘버 1, 넘버 2를 더했는데 이쪽에 보면 add라고 한 다음에 넘버 1, 넘버 2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나서 그거를 여기다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냐면 쭉 입력이 돼 오다가 add num1, num2를 만나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 그리고 2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10, 20이라고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 값을 여기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넘버 1은 n이라고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넘버 2는 넘버 2는 n2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20이 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10과 20을 더해라. 더해서 결국 30이라는 결과가 되겠죠. 그걸 리턴합니다. 리턴. 그래서 리턴할 때 30이라는 정수잖아요. 그래서 인티저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정수값 30을 리턴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add num1, num2의 결과는 30입니다. 자, 이 30이라는 값이 리절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하라 그러면 3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자, 먼저 메인이 실행이 되다가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다가 여기서 지금 숫자 1번 출력했고 지금 대기하고 있죠. 지금 scanf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서 숫자 10. 자, 다시 scanf 두 번째 scanf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20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add 함수가 호출돼서 add 함수한테 사용자가 입력한 10과 20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 10과 20을 받아서 합산을 해가지고 30을 만든 다음에 그 3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호출됐던 쪽으로 다시 리턴이 가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죠. add 쪽으로 30을 넘겨주면 결국에 add num1, num2의 결과는 30입니다. 그 값을 이렇게 리절트에 넣어주면 리절트 안에 30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절트를 프린트하면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이 조금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실행이 됐다가 여기에서 add를 만났죠. add를 만나면 프로그램이 1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죠. 리턴 값을 만났죠. 리턴 값을 만나면 다시 프로그램이 1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리절트로 갔죠.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한 다음에 리턴 0을 만나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이 1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다가 add를 만나면 add 함수 호출돼서 add 함수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여기서 결과를 리턴을 하게 되면 처음에 호출됐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리절트로 값이 들어가고요. 그걸 프린트해서 끝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진행되던 것들이 이제 다른 함수로 넘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즉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몇 번 연습해보고 나중에 이 코드를 함수를 재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이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복잡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기존에 그냥 여기서 출력하면 될 일을 굳이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함수 사용의 장점은 그 함수를 재사용할 때 더 크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계산 부분만 함수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쪽에서 인티저 넘버 2 해놨다가 여기에서 그 값을 이런 식으로 넘겨줬죠. 근데 여기 n1, n 이렇게 숫자가 달라졌어요. 달라지는데 이것들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들을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뭐 다른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함수에서 그 함수를 만드는 건 정의한다라고 해요.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함수를 정의한다. 내가 함수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사용하는 건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합니다. 호출. 그래서 아까 add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add 쓰고 그 값을 어디에다 넣어라고 하면
여기에서 실행한 결과를 이쪽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합니다. 호출했다. 그런데 이제 규칙은 있어요. 함수를 만들어서 쓰려면, 자,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아까 예를 잠깐 보면, 네, 그렇죠? 자, 메인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했죠. 그러면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 함수가 이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앞에다 써줍니다. 앞에다가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앞에다 써주고, 물론 뒤에 쓸 수도 있어요. 뒤에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메인 함수가 그 새로운 네가 모르지만 다른 함수가 있어라는 거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자,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함수를 미리 여기다 만들어줘야 돼요. 순서대로. 먼저 이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시작하다가 얘를 딱 불렀을 때, 아, 아까 애들 함수가 있었지 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함수를 호출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계산을 하고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호출을 한다 라고 시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아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메인 함수에서 쭉 어떤 작업을 해오다가 함수 호출을 만나면 그 함수로 가서 그 함수 안에서 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리턴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함수 재사용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함수를 또 불렀어요. 중간에 뭐 또 작업을 하다 또 나와요. 그러면 다시 그 함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함수 안에서 있는 일을 하고 그 함수가 호출된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쭉 진행하다가 또 여기에서 프린트 라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얘를 또 호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을 했다면 하나 이 코드를 세 번 재사용한 거예요. 만약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메인 함수에 다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게 만약 50줄의 라인이었어요. 여기에도 50줄, 여기에도 50줄, 여기에도 50줄을 각자 다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50줄을 한 번에 불러서 한 번 부르는 걸로만 50줄을 한꺼번에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재사용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크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지 꼭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는 아까 뭔가 조금씩 다른 값들이 있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 그 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와 인수라는 말이 있는데, 자, 매개 변수라는 거는 함수를 부를 때 넘겨주는 값들입니다. 이 이름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아, 쏘리. 인수입니다. 인수가 이제 함수를 부를 때 넘겨주는 값이고요. 자, 그거를 이쪽에서 받아야 되겠죠. 불러지는 호출되는 함수에서 받을 때 그 부분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로 인수를 포함한 채로 함수를 호출을 하고 받는 쪽은 그걸 매개 변수라는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값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해주죠. 물론 이런 매개 변수도 뭐 값을 전달하느냐, 뭐 주소를 전달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값 하는 걸로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여기에서 매개 변수 인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 값을 매개 변수로 받는다. 예를 들어 여기는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2,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x 더하기 y를 만약에 리턴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는 3이라는 게 전달돼서 리턴 값이 나오겠죠. 근데 쭉 가다가 또 여기에 add 이번에는 뭐 5,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같은 함수에 이번엔 5, 6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5와 6을 합쳐서 다시 리턴해줍니다. 또 뒤에 가다가 add 해서 다시 뭐 7, 8이 있었어요. 이번엔 7, 8이 여기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덧셈이 3번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이쪽에 값이 전달돼서 이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두고 여러 번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출해서 사용할 때 값을 호출하는 쪽에서 전달하는 값을 인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출 당하는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라는 걸 이용해서 그 값들을 받아줍니다. 그런 명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인수를 포함해서 호출을 한다. 호출하는 쪽, 그 다음에 호출당하는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받는다. 즉
호출하는 쪽에서 전달한 변수 변수를 매개 변수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Q&A 하나 있네요. 나중에 이거는 조금 더 뒷부분에 한 번 더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매개 변수와 인수는 같은 기억 공간을 사용할까요? 이 말인데 같은 변수일까? 다릅니다. 다른 변수예요. 내 컴퓨터 안에서 만약에 add하고 2, 3이라고 했으면 이 값들이 들어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서로 다른 곳에 2, 3이 여기에 만들었 다음에 x, y는 이쪽에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2, 3 여기 있었으면 x, y는 다른 공간에 만들어진다. 물론 이렇게 딱 붙어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2, 3 여기 따로 있고 x 여기 있고 y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위치는 다 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별도의 공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값을 전달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나중에 값이냐 주소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환할 때는 아까 return 0처럼 또는 return n 더하기 n 2 이런 것처럼 어떤 것들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끝나고 나서 결과를 누구한테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서 결과 돌려주지 않고 그냥 종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종료되는 게 있으면 반환되는 게 있으면 return이란 말을 쓰고요. 반환하는 값이 없으면 그 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손 본 게 이 예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메인은 결과만 출력하라고 되어 있고 바로 add 함수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이 프로그램 보면 뭔가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얘가 add 함수에서 무언가 한 거를 출력하라는 얘기네. 이 add 함수의 결과를 출력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add를 여기서 호출하죠. 프로그램 실행되다가 printf를 쭉 가다 보니까 뭔가 출력하려고 했는데 add 함수의 결과를 출력하래요. 그럼 다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넘겨주는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변수선을 따로 했고 여기에서 값들을 입력받은 다음에 계산해서 그걸 리턴 시켜줍니다. 즉 입력이나 이런 것들 숫자에 대한 입력이 여기 있는 add 함수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대신 메인 함수에서 add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값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void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준 겁니다. 어떤 값도 전달받지 않고 즉 매개 변수가 없는 상태로 갈 때는 void 이렇게 해주고 매개 변수가 있는 채로 진행될 때는 여기에 매개 변수 이렇게 어떤 형이며 변수명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매개 변수명을 값을 가지고 올 때는 어떤 값을 가진 채로 호출이 될 때는 인수를 쓰고 그 인수에 대한 매개 변수를 여기다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자, 어떤 값도 가져오지 않고 호출만 됐을 때는 이렇게 void라고 합니다. void. 자, 그 대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 두 개 값을 더한 다음에 return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return에 관련된 자료형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 20을 입력해서 그 내용을 합산해서 30을 리턴하겠다. 그러면 30은 정수형이죠. 그래서 정수형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미 add 함수가 호출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죠. 20하고 30이 나왔고 30이라는 결과가 리턴이 돼서 printf%d 여기에 결국엔 30이죠. 30. 정수 3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구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result라는 값을 만들어서 자, 여기에 result에다가 또 이쪽에 add라고 해야 되겠죠. 자, add를 호출해라 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두면 자, add가 호출돼서 그 결과를 result에 저장하는 거죠. 아까 봤던 예제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result를 출력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나는 변수 안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의 실행은 똑같습니다. 근데 result라는 변수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보죠. 자, 이 예제는 결과는 다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역할을 나눈 거예요. 자, 이쪽에 보면 메인 함수에 number1, number1 있고요. 그리고 input이라는 걸 이용해서 뒤쪽에 입력만 담당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을 즉 몇 번 쓰냐에 따라서 여러 개 숫자를 더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number 1 인풋 했으니까 number 1은
이 인풋이 호출이 돼서 여기 보면 정수 입력해라. 그래서 입력한 값이 넘버 1에 들어갑니다. 또 호출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호출돼서 또 점수 입력해라. 그리고 여기서 입력한 값이 넘버 2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add 넘버 1, 넘버 1을 했죠. 자, 이쪽 가서 이렇게 넘버 1과 넘버 1을 이렇게 입력받습니다. 전달 받아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합산한 다음에 리턴을 합니다. 리턴해서 결국은 다시 1이 돌아오겠죠. 리턴 돌아와서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예를 들어서 1과 2를 입력했다면 3이라는 결과가 리턴 됐을 거예요. 그 3이라는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자료를 입력받는 함수와 그 다음에 계산하는 함수,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 이렇게 세 개로 쪼개본 건데,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숫자 2개를 넣고 사칙 인산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여기 add 뿐만이 아니라 밑에다가 뭐 serve, 그다음에 뭘 곱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적절하게 사칙 연산 계산기를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은 어차피 훌출돼서 사용하는 거라서 똑같습니다. 결과는 같으나 이렇게 다양한 함수를, 사용자 함수,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해 볼 수 있고, 여기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다. 함수 한 번을 넘버 3 하고 또 인풋하면 인풋 함수가 또 재사용되겠죠. 그래서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큰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각각의 기능별로 분할하는 역할을 하고요. 기능별로 분할을 하고, 그리고 코드를,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기능별로 분할되어 있으면 특정한 기능 1, 기능 3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기능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을 고쳐야 돼. 그럼 2번만 고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손댈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부분만 또 수정하거나 계산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게 이런 함수 사용입니다. 자, 오늘은 함수에 관련돼서, 즉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의 개념, 그리고 사용법, 그리고 사용했을 때 좋은 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